엉클쌤의 딥톡. 안녕하세요, 엉클쌤입니다. 4주간 노인과 바다를 같이 깊이 읽어보았죠. 함께 노인과 바다를 읽고 3명의 친구가 글을 써주었습니다. 세 친구 모두 바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글을 썼는데 어떻게 각기 다른 글을 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볼까요? 바다는 라 마르일까? 아니면 엘 마르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느껴지는 바다는 노인의 생각과 같은 라 마르이다. 바다에서 낮에는 불어오는 바람이 친구가 되어 위로하고 감싸주고 노을이 생기면 마음에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들 때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나 같은 일반인이 바다에서 파도 소리와 햇빛을 바라보면 주변이 안식처로 변한다. 하지만 바다와 싸우는 어부들에게는 바다는 엘 마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낚시할 때 겪어야 하는 어린 파도들, 그런 파도들은 어부들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인과 바다에서 특이하게 노인은 다른 어부들과 다르게 바다를 라 마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린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것처럼 라 마르와 엘 마르를 구분해 다르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면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바다는 하나이고 사람은 여러 명이며 그들의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해수욕장에 자주 놀러간 한 사람이 바다를 보고 멋지며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어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같은 바다이지만 그의 바다에 대한 생각은 엘마르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질문에 답한다면 대답은 이러할 것이다. 바다는 라 마르도 아니며 엘 마르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답은 모호하다. 하지만 바다를 예를 들어 인간의 분열을 막으려는 대답이 아닐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날까지 바다를 멀리서 지켜보며 배움을 얻는 것은 어떨까? 와, 아주 멋진 글입니다. 우리 친구는 노인과 바다에서 아바나 어부들이 바다를 부르는 말이었던 라마르, 엘마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대조되는 두 모습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글을 썼어요. 어느 한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며 깊이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멋들어진 표현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깊은 고민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바다는 나에게 라 마르와 엘 마르다. 엘 마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바다가 잔인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하나의 전쟁이고 서바이벌이다. 물고기는 늘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러나 나는 바다가 라 마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낀다. 바다는 따뜻한 품으로 바다의 생명체들을 안아준다. 그래서 바다 생물들은 살 수 있다. 또 파도는 포기하지 않고 몇천 년이나 걸려 바위를 모래로 바꾼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바다처럼 얼마가 걸려도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바다의 깊은 곳까지 모두 다 볼 수 있을까? 아니다.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있을까? 아니다.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가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바다는 하나의 비법책이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법이다. 바다를 갔다 오면 영감을 얻게 되고 안 좋은 기억, 일을 바닷속에 던져버릴 수 있다.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쓸모가 있다. 하찮은 것이라 느껴도 관찰하고 느껴보자. 바다는 라마르와 엘마르다. 이 친구 역시 남성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라마르, 여성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엘마르를 중심으로 글을 썼지만 바다의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바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태도와도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그 표현을 듣거나 보게 되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며 스스로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이 정말 기특하고 어른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깊이 고민하며 글을 쓰다 보면 놀라울 만큼 성장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바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람처럼 말이다. 바다의 푸른 에메랄드빛 색깔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바다의 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항상 보는 바다의 겉모습일 뿐이다. 바다의 속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와 완전 정반대다. 바다의 속은 어둡고 고요하다. 또한 아주 위험하다. 이것이 바로 바다에 숨겨져 있는 비밀, 바다의 두 얼굴 중 한 얼굴이다. 바다는 대부분 자신의 겉모습만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생각하라고 하면 바다의 겉모습인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를 생각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 바다는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무서울 때도 있다. 그래서 바다는 우리에게 적이 될 때도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고기를 잡고 돈을 버는 일터이기도 하다. 이렇게 바다의 두 얼굴로 사람들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도 자신의 두 얼굴로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바다와 사람들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다는 사람들과 비슷한 존재다. 와, 어때요? 이 친구도 바다의 두 얼굴에 대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사람과 연결시켜 썼습니다.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을 다른 대상에 덧대어보는 것은 아주 멋진 생각법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글쓰기는 글씨 쓰기가 아니라 마음쓰기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주제여도 7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70억 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글쓰기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그러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먼저 연필과 종이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일단 쓰세요. 첫 문장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글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와, 내 글도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친구가 있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글쓰기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연필 가져와서 쓰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큐리리!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